우리가 치과 공포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환자분들이라면 전문가인 치과 의사 그리고 치과 스태프들이 정말 용기만 내주시면 이렇게 알아서 잘 진료해드릴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민종우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요, 치과 공포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치과 오시기 힘들어 하시죠. 치과의사인 저도 스케일링 받으려고 하거나 검진할 때 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요, 그냥 치과 가기 좀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말고, 정말로 치과 자체를 너무너무 무서워서 밤에 한숨도 못 잔다든지, 치과 체어에만 앉아도 식은땀이 흐른다든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희 병원에 치과 공포증 환자분들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특별히 치과 공포증 환자분들을 잘 치료한다기보다는, 공포증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셨을 때 제가 설명이나 이런 거, 그리고 되게 안 아프게 하려는 몇 가지 시스템들, 그런 거를 조금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습니다. 치과 공포증 카페나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상에. 그곳에서 이제 저희 치과를 추천을 해주셨고, 그때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보통 치과 공포증 하면은 흔히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수면 마취를 하면 괜찮아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더 원론적으로 그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왜 치과를 힘들어 했는지, 환자분마다 각각 뭔가 사연이 있다든지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치과의사가 전문가로서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고 안심시켜드리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치과 공포증 환자분이 오셨을 때는요, 저는 그분들이 치과 체어에 눕는 것조차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치과에 오기까지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그 전날 밤에는 잠도 못 주무셨을 정도로 힘들어 하신다는 걸 제가 조금 알고 있는 편이라서, 저는 치과에서 상담을 하실 때 그분들을 처음 보고 먼저 눕혀서 이렇게 제가 구강암을 먼저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제가 엑스레이로 본 좀 제한적인 정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갖고 먼저 상담을 드리고요, 환자분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조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트라우마 생기고 그때 공포증을 느끼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요, 사실 그런 분들은 저는 제일 공포증 해결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치과 공포증 해결할 때 보통 많은 치과에서 수면 마취 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저는 수면 마취, 그러니까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하죠, 치과 용어로는. 의식화 진정법이 과연 답인가 라는 부분에 저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치과의사고요. 저희 병원에도 물론 의식화 진정법이 있기도 하고 수면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치과 공포증이 있는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그분들이 평생 수면 마취, 의식화 진정법 안에서 치료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작은 부분조차 바로 의식화 진정법을 하면은 모든 진료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왜 치과 공포증이 생겼는지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전문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말이 옆으로 샜는데요, 일단 통증 때문에 치과 공포증이 생긴 분들은 실제로 좀 해결하기가 제일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담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프다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마취가 잘못돼서 아픈 경우도 있죠, 마취가 안 됐는데 억지로 치료해서 아픈 것도 있고요, 또는 아플 만한 상황인데 그날 바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픕니다. 그리고 아프다의 개념에는 환자분들을 제가 이렇게 쫙 보면은요, 치과의사 선생님이 다음에 어떤 진료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취를 덜 아프게 하는 거, 치료 자체를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거, 마취를 하면 치료 자체가 안 아프다는 거를 인식시켜 드리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법입니다. 불확실성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세세한 과정까지 하나하나 다 상담할 때 설명을 드리고 진료를 하면서도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심지어 이제 치과에서 이렇게 물 나오고 막 바람 나오고 이런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것조차 저는 바람, 물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요, 요거 아주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 느낌 날 수 있어요, 이런 말조차 다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치과 선생님이 조금 따끔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은 이거 엄청 아픈 거다, 긴장해야 된다 라는 그런 밈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좀 아플 것 같은 상황에서는 요거 조금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뭔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전달해서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하는 게 통증을 경감시키는 거, 내가 뭔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통증이 확실히 경감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진료를 하는 게 치과 의사로서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팠던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게 아닌 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할 때조차 이제 도포 마취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통 마취 시스템, 그러니까 컴퓨터 마취 기계를 사용을 합니다. 손으로 놓으면은요, 확실히 컴퓨터보다는 아픕니다. 인터넷 보면은 안 아프게 마취하는 법 해가지고 이렇게 막 굉장히 천천히 손으로 놓고 이렇게 막 흔들고 막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마취 기계는 그걸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당연히 손으로 아무리 신경 쓴 것보다 마취 기계가 훨씬 덜 아플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마취 기계를 사용해서 1차 마취를 하고요. 두 번째로 안 아픈 게 중요하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치과에서 갖고 있는 마취제보다 한 단계 더 강하게 더 침투를 잘하는 마취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마취 때는 무조건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취가 충분히 되면은 사실 대부분의 치료는 안 아픈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환자분들한테 천천히 진료하면서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하나 이미 상담할 때부터 뭐가 무서운지 어떤 진료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 정말 자세히 설명드리고, 진료를 하면서도 쉬운 진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가면서 안 아프다는 거를 보여드리면 안심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치과 공포증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하시고 한 몇 개월 후에 정기검진 오실 때는요, 또 긴장하시는 게 맞아요. 환자분들이 그런 분들 대부분입니다. 안 아픈 걸 알지만 그래도 치과라는 공간 자체에서 주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오셨을 때는 좀 더 마음이 편해지시고 수면 마취나 이런 의식화 진정법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웃으면서 치과 치료 받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경우 많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치과 의사 선생님의 예측 가능한 정말 충분한 설명, 진료 과정 하나하나 말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충분한 마취할 때조차 안 아픈 마취 기계, 그리고 실제로 심플하고 빠르고 정확한 진료, 이렇게 되면은 치과 공포증의 대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영상 보시면 뻔한 말 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저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뭔가 치과가 아플까봐 생겼던 치과 공포증 환자분들 말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약간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치과 공포증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정말 너무 나빠서 아예 사지가 부르르 떨릴 정도의 힘듦을 겪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는 충분히 상담을 해서 그래도 진료 못 받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의식화 진정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은 흔히 알고 계신 게 수면 마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치과에서 말하는 수면 마취는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말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촬영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식화 진정법을 저희 병원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환자의 신뢰가 쌓이는 과정, 그리고 환자분들이 두려움을 천천히 극복할 수 있게 치과 의사가 정말 자세히 설명하고 하나하나 진료를 나아가는 과정,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치과 공포증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자신 있는 진료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분들 케이스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앞으로 드릴 테니까요, 오늘 개괄적인 부분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자주 하고 있는 수면 마취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마취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케이스 사진 하나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 이게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의 사진입니다. 한눈에 봐도 앞니 쪽에 충치들이 엄청 많이 썩어 있죠. 이런 데도 다 충치고 여기 사이에도 다 충치입니다. 이렇게 꺼멓게 보이는 것도 엑스레이 상에 보면 신경관과 닿아있을 정도의 충치거든요. 근데 이 충치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인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치과를 정말 무서워하셨나 보다, 매일 세일수를 하면서 양치를 하면서 이 앞니를 보셨을 텐데 지금까지 참고 하시다가 지금 오신 거는 이거는 정말로 조금 치과를 무서워하시나 보다 라는 인지를 먼저 하면서 저는 상담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앞니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치과 체어에 눕히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눕는 순간 이 환자분들 정말 무서워하시거든요. 앞니가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썩었는데 맨날 보는데도 치과에 내원하지 못할 정도면 굉장히 많이 공포증이 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태고, 이 환자분도 제가 그래서 앉아서 조금 상담을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과거에 조금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공포증이 심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리고 저희가 마취부터 앞니 신경치료, 크라운 치료까지 안 아프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니 이런 상황은요, 충치가 심했어도 마취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마취가 거의 100%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제가 정말 걱정하지 마셔라, 하나씩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서 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까만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심한 충치입니다. 그래서 신경까지 거의 다 충치가 진행이 됐고 너무 아프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치료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어금니 쪽 한번 보시죠. 어금니 쪽 보면은 요게 충치 심한 거, 여기는 이제 뿌리만 남은 거거든요. 충치 머리 부분이 다 썩어서 여기도 뿌리만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도 충치가 심하죠. 요런 엑스레이 사진을 딱 처음 원장실에서 보면은 아, 치과 공포증이 심하신 분인가 보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어금니가 이 정도 이렇게 썩으신 분들은요, 충치가 이미 신경관까지 침범을 했던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정말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충치가 신경관에 건드리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신경이 다 죽으면 오히려 며칠에 걸쳐서 죽거든요. 그러면 통증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치아가 딱 눈으로 대충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 8번 정도는 엄청 아프셨던 거예요. 며칠간.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치과에 오기 힘드셨다는 건 공포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치과 체에 앉아서 정말 눈물을 막 흘리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그냥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안 아프게 실제로 천천히 마취도 충분히 하고 진료를 해서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애프터 사진인데요. 정말 예뻐졌죠. 처음 사진에 비교하면. 처음이 요거고 요게 이제 애프터, 그러니까 치료 후의 사진입니다. 여기까지 가기에 되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니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3번이면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치과에 한 3-4번 정도 내원하시면 이렇게 예쁜 앞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거 완성했을 때쯤에는요, 환자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맨날 거울 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겠어요. 요 앞니를 보시면서.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저에게 굉장히 신뢰를 보내셨던 특별한 기억이 있는 그런 환자분입니다. 당연히 치료 과정은 안 아팠고요. 마취 정말 충분히 했습니다. 안 아팠고 환자분이 마지막에는 이제 치과 공포증이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앞니 먼저 이제 딱 환자분한테 진료를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어금니 임플란트까지 나중에 쭉 다 했습니다. 보면 되게 예쁘게 이렇게 임플란트가 잘 완성이 돼 있는 게 보이죠. 그냥 만약에 치과 공포증 환자분이 없는 분이라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앞니 진료하면서 어금니까지 같이 임플란트 수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고요. 진료를 할 때 앞니를 먼저 예쁘게 하는 거를 딱 보여드렸습니다. 어금니까지 같이 하면 진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거는 또 환자분들이 되게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일단 치과 치료 자체가 안 아프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앞니를 먼저 이렇게 했고요. 눈에 가장 좀 잘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앞니가 이렇게 딱 예쁘게 바뀌니까 환자분이 그때부터 되게 자신감도 생기셨고 밝아지셨고 치과 진료에도 협조적으로 변했습니다. 신경치료도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아픈 진료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신경치료도 하나도 안 아프게 딱 이렇게 해드리니까 또 그 부분에서 신뢰가 생기셨겠죠. 그래서 어금니 임플란트 하는 데는요, 오히려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어금니 임플란트도 제가 한 번에 다 한 게 아니고요. 하나 먼저 제일 안 아프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먼저 이렇게 하나 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쭉쭉쭉 진료를 했고, 안 좋았던 치아들 신경치료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환자분 케이스가 꼭 모든 분한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치과 공포증 환자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예시로 한번 들어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환자분들 모두 우리가 치과 공포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환자분들이라면 전문가인 치과 의사 그리고 치과 스태프들이 정말 용기만 내주시면 이렇게 알아서 잘 진료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대한민국 치과 의사로서 치과 공포증 환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천천히 진료하고, 술기적인 부분도 조금 필요하겠죠.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진료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앞으로는 과거에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환자분들도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게 많이 도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의식화 진정법, 흔히 수면 마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룰 텐데요. 오늘은 가장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10년 이상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이버에 민지용 치과의사 쳐보시고 서로 이웃을 하시면 치과 공포증 환자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진료 사례라든지 저희 치과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지용 치과의사 검색하셔서 서로 이웃도 맺어주시고요.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정석적인 치과 치료 이야기 많이 보실 수 있게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